광복 후 암살 전국의 첫 피해자였던 독립운동가 현준혁. 현준혁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202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는데 1906년 5월 15일 평안남도 개천군 북면 용등리의 빈농에서 아버지 현시동과 어머니 정산 김씨 사이에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협성학교, 중동학교, 연희전문학교 문과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는데 학창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신문 배달, 가정교사 등으로 학비를 조달했고 연희전문학교 때부터 사회주의에 심취했습니다. 1930년부터 1932년까지 대구사범학교에서 교유로 근무하면서 심리학, 영어, 한문, 교육사 등을 가르쳤는데 수업 시간에 광주학생 사건이나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꺼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1930년 2학년에 들어가서는 오재동 학생 등 5명을 조직책으로 뽑아 조선민족의 해방과 무산농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서적 독서회인 사회과학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 서적은 오사카에 살고 있던 대구사범 자트생에게서 자비를 들여 비밀리에 입수했는데 이것을 독서회원들에게 나눠줘 기숙사에서 소등 후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손전등을 켜서 읽도록 했다고 합니다. 현준혁은 1931년 11월 일기생 신연필 등 학생 몇 명과 함께 구속되었고 수사가 확대되어 일기생 중에서만 27명이나 잡혀갔는데 교사와 5명의 조직책은 구속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전원 퇴학을 당했는데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최초의 사범학교 적화사건으로 불리며 일간지에 대서특필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를 떠나야 했는데 현준혁이 체포되던 해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한 명이 박정희로 박정희는 현준혁 사건을 계기로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후 공산당 선언, 자본론 등을 찾아 읽게 됩니다. 사회과학연구회 사건으로 교직에서 해직되자 고향으로 돌아가 1933년 개천과 영변 일대에서 적색농민조합 준비활동을 지도했고 1934년 9월 부산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종사했습니다. 1935년 무렵 평남 개천협동조합을 좌익소비조합으로 전환시켰다가 1935년 6월 일본 경찰에 다시 검거되어 1936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좌익소비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적화사상을 고취하고자 개천 천동철광 등지에 한 명씩 동지를 두어 지하운동을 벌였고 경성에 이광진을 파견해 적색 팸플릿을 발행해 적화교과서로 사용하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추록한 후에는 한동안 고향에서 은신했는데 1945년 서울에서 해방을 맞이하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인사들과 접촉했으며 조선인민공화국 후보위원회에 올랐습니다. 국내 사회주의자들과 회합을 갖고 조선공산당 창당에 힘썼고 모종의 사명을 띠고 8월 17일 평양으로 향해 8월 27일 평남인민정치위원회가 출범하자 부위원장이 되어 위원장 조만식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현준혁은 합리적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민족진영에도 환영받을 수 있는 유력인사였지만 9월 3일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조만식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차에 달려든 괴한에게 암살됐습니다. 광복 이후에 벌어진 최초의 정치 테러 사건으로 암살당한 주요 정치인 5명 중 가장 먼저 암살당했는데 광복한 지 불과 19일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현준혁은 누가 암살했는가? 1945년 9월 3일 정오에 조만식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현준혁은 적위대복을 입은 한 청년에 의해 암살당했는데 당시 적위대 복장은 소련 군정에서 공산당 보위대에 지급한 군복이었습니다. 지금의 김일성광장 앞 도로를 지나던 차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늦추자 괴한이 차에 올라 권총으로 사살한 것이며 전 북한 민주조선 한제덕에 김일성을 고발한다에는 소련 군정 통역 일체일의 증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책 등 소련파와 김용범, 장시호 등은 현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공산당이 북한에서 패배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마넨코 소장실에 이들 4명이 찾아와 현준혁 처리에 관한 비밀회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현의 살해를 결정했다. 말하자면 현준혁의 인기에 불안을 느낀 김일성이나 소련 군정이 현을 살해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준혁의 암살이 김일성이 평양에 들어온 이후인 9월 28일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평양에서 대동단의 백관옥에게 암살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백관옥이 현준혁을 암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1986년 5월 21일에 백관옥의 형 백근옥이 녹취한 녹음이 전해집니다. 이북내 권력 다툼 속에서 다른 사회주의자 파벌이 보낸 사람이 저질렀을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백이사 단원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소련군정 비밀 문서가 있고 동생이 암살범이라는 백이사 백근옥의 증언 등이 있는데 현준혁 사망 후 북한 공산당을 이끈 김용범이 친김일성 성향이라 김일성 소행이란 설도 있었지만 김일성은 이때 귀국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소련 군정이 초기에 조만식의 정치적 권위를 세워주며 통치지역 내 공산주의자들에게 조만식과 연합해 정치를 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에 현준혁도 조만식과 연대를 했습니다. 현준혁이 살아있을 시기까지는 남한의 조선공산당 중앙은 지금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시기가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민족통일전선을 표방했습니다. 현준혁은 박헌영의 정치 노선을 따르는 박헌영 지지자라서 현준혁의 연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공산당의 입장을 충실히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내 엘리트 출신이었던 현준혁과 소련 코민텔은 출신 김용범의 차이도 있었으며 조만식의 경우 신간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현준혁과의 협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암살당하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평안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내파 공산주의자였던 만큼 북한의 지도자 자리를 놓고 김일성과 경쟁 구도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준혁보다 지명도가 높았던 박헌영마저 김일성에게 밀린 와중에 이런 경쟁 구도에서 이겼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적당한 자리를 맞다 1953년 남로당 숙청 때나 1956년 8월 종파 사건 때 숙청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조만식과 협력할 정도로 중도적, 온건파적인 성향이 강해 살아있었다면 북한 지역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조만식이 현준혁의 설득으로 부분 찬탁을 선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극우 테러의 기획자, 염동진과 백의사. 현준혁 암살이 누구의 소행인가를 놓고 1945년 9월 사건 직후부터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았는데 그중 하나가 소련군의 음모설로 김일성을 지도자로 만들려고 현준혁을 미리 제거하고자 암살을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 동평양경찰서의 서장이었던 유기선은 현준혁이 우익의 백색 테러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현준혁 계열과 적위대를 관할하던 장시호 계열의 갈등으로 적위대원에게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20일 MBC에서 방영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46회 비밀결사 백이사에서의 백관옥의 형인 백근옥의 증언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실리보고서를 통해 백의사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좌우를 막론한 암살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1946년 9월 김일성 김책강양욱 암살기도 1947년 7월 여운형 암살 등을 백이사 단원들이 실행했으며 송진우 장덕수 등의 암살에도 관여했던 것입니다. 백의사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앞서 먼저 백의사의 총사령 염동진에 대해 알아보면 염동진은 1909년 2월 14일 평안남도 평양 출생으로 중화국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4월 선인상업학교 본과에 입학했습니다. 1931년 3월 졸업 후 파주에 머물다 상해로 건너갔는데 일제 기록에 의하면 1934년 3월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 설치되었던 한인특별반인 낙양군관학교에 입학해 1935년 4월 졸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한인특별반은 윤봉길의 의거 직후 중국 국민당이 김구와 김원봉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치되었는데 염동진은 낙양군관학교 졸업 후 지청천인 남경에 세운 신한독립당 외교부 부장을 잠시 맡았습니다. 이후 백이사 단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요춘택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중국군 남경 헌병사령부 우편물 검사처에서 일하다 국민당 비밀첩보 조직인 남이사에 들어갔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후 국민당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에서 일했는데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첩보 공작을 위해 만주에 밀파됐다. 관동군 헌병대에 체포된 후 관동군 정보기관의 첩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문 후유증으로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그는 1943년경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왔고 귀국 후 일본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를 나온 최성률과 결혼했는데 평양 기림리 영명사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 절의 주지는 박고봉이었고 그의 주위에는 민족주의 인사들이 모여들었는데 1944년 여운형이 건국동맹을 조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좌익 세력이 주도권을 쥐게 놔둘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고봉과 염동진은 건국동맹에 대항하기 위한 단체인 대동단을 결성했으며 박고봉의 추천으로 백관옥, 선우봉, 박진양 등이 합류했는데 해방 후 첫 번째 벌인 일이 바로 현준혁 암살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북한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의 대표격인 현준혁을 통해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만행을 제지하려 했다고. 하지만 별 성과가 없자 응징 차원에서 백관욱을 비롯해 대동단원이 그를 제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사당국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박고봉을 제외한 관련자들이 월남했는데 염동진은 1945년 10월 서울 낙원동에서 대동단을 모태로 우익테러 단체를 결성하고 국민당의 남이사를 차용해 백의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백의사 총사령에 오른 염동진은 서울 궁정동에 있는 적산가옥을 입수해 본부로 삼았고 은밀히 단원을 모집했는데 단원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염동진을 통해서만 점조직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백의사 단원 수는 비밀에 붙여졌는데 전성기 때는 3만여 명에 이르렀다고도 하며 단원을 경찰이나 국방경비대는 물론 노동총연맹에까지 침투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전국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백의사의 주요 활동은 첫째가 반공 반북을 기치로 한 대북 테러, 암살 활동인데 1946년 3월에 집중되었으며 신익희가 조직한 정치공작대와 연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익희의 정치공작대는 주기적으로 행동대원을 북한에 파견했는데 북한의 지도자 및 정당 정보 수집, 임정을 지지하는 우익조직 구성, 공공기관의 건물을 방화해 민심을 혼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백의사 결사대는 3월 1일 평양역 앞 광장의 3.1 절 기념행사에 참가한 김일성을 노리고 수류탄을 투척했으나 김일성은 피했고 소련군 노비첸코 중위가 떨어진 수류탄을 딴 곳으로 되잡아 던지려다 그의 손에서 폭발했습니다. 1946년 3월 3일과 5일에 최영권의 집을 습격했으나 실패했고 3월 9일 김책의 집을 습격했으나 실패, 3월 11일에는 강양욱의 집을 습격, 그의 아들 딸과 식무경비보초 등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남한 내에서의 반공테러, 암살활동으로 실리보고서에 따르면 장덕수와 여운형의 암살범들도 이 비밀 조직의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운형을 암살하는 데 쓰인 45구경 권총은 바로 염동진이 암살범들에게 건넨 것이고 백의사 부사령 박경구는 염동진의 지시로 여운형을 암살했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백의사가 미군 방첩대와의 연계하에 벌인 대북 첩보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인 것으로 CIC 교관들이 비밀리에 파견되어 백의사 첩보대의 훈련을 도와주었습니다. 백의사 첩보대원들은 폭파술, 적진 침투와 탈출 방법, 산악 돌파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유격 훈련을 받았고 1946년 5월 초순 이북으로 잠입해 주둔 부대의 배치 상황과 병력수, 소련으로부터 무기 반입 현황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대북 첩보 정보 수집 활동은 1946년에 시작해서 1948년까지 지속되었지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이 가라앉자 테러 집단인 백의사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단원은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남아있던 단원은 육군의 첩보부대와 맥라더사령부가 만든 K1 부대에 흡수되었는데 염동진은 6.25가 발발하자 서울에 남았다 북한군에게 붙잡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염동진이 관동군 밀정 노릇을 했다는 증언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중국 측 자료에 관동군 통화헌병대 본부 밀정으로 염응택이 나오는데 이자가 염동진과 동일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찍 죽어 남과 북에서 모두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현준혁. 2020년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았고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는데 북한은 1952년 군면리 대패합 시 당시 현준혁의 고향 지명을 평안남도 개천시 준영리로 바꾸었습니다. 북한에서 지명에 인명이 붙은 사례는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 아버지 김영직, 삼촌 김영권이나 김책 등 최고 지도자의 일가족이나 측근 정도라서 기초행정구역의 지명이지만 꽤 높은 사후 대우를 받은 셈입니다. 북한의 다양한 정파가 있던 1952년의 일이라 김일성이 특별히 주도해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다시 이름을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김일성도 현준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방 전국에서 독립운동가 출신의 이름난 명망가들 중 가장 먼저 암살당한 비운의 인물이지만 어찌 보면 일찍 암살당했기에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독립운동가 공적만으로 좋게 평가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일성이 귀국하기도 전에 암살당해 김일성과 대립한 적이 없었으므로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로만 평가해 애국열사령에 안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좌익 공산주의자였을 뿐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북한 정권 수립에 가담했다고 보기엔 너무 일찍 퇴장해 독립운동가로만 평가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일찍 죽어 해방 후 행적이 매우 짧은 점이
오히려 역사적 평가 과정에서 나올 만한 숱한 논란들을 피해간 결과를 낳은 셈으로 이후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가 그만큼 굴곡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약 3주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해방 직후 혼란기에 북한에서의 좌익 세력 규합이나 조만식을 비롯한 우익과의 협력을 통해 좌우 협력 경험을 남기는 등 현준혁이 남긴 영향은 기간에 비해서는 꽤 큽니다. 오늘은 광복 후 암살 전국의 첫 피해자였던 독립운동가 현준혁이었습니다.